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해볼 작품은 영화 살인마 재개집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살인마 재개집은 어떤 한 연쇄살인마의 회고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잭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떤 한 의문의 남자 버지라는 인물한테 어딘가로 인솔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인솔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잭이 지난 12년 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살인사건들 중에 한 5건 정도를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작품 설명하듯이 자신의 살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살인사건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 살인마 잭의 내용이에요. 일단 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 잭은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에피소드를 보면 살아있는 오리의 발을 자른다든지 동물을 학대하고 감정적으로 조금 닫혀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성장해서 한 소심한 기술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잭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잭은 그렇게 건축가가 돼서 자기가 디자인한 자기 자신만의 집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창작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집안의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뭐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결국에 건축가는 되지 못하고 기술공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보면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에 대해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시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을 살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어쨌든 이 잭이 여러 가지 자기가 저질렀던 살인을 뭐 고해하듯이 회고하듯이 한 남자에게 해주게 됩니다. 처음으로 잭이 회고한 살인은 어떤 충동에 의한 살인이에요. 어느 날 잭이 자동차를 타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조 앞에서 어떤 한 여자가 차가 고장나서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타이어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잭, 그것도 잭이라고 하죠. 잭한테 자기 잭이 부러졌다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던 잭이 그 여자를 태우고 자기가 아는 용접공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상당히 좀 띠껍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 가는데 이 여자가 계속 잭을 살살 긁어요. 처음에는 당신 아무리 봐도 연쇄살인마 같은데 나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막 이런 식으로 좀 띠껍게 굽니다. 표정도 살짝 띠꺼워요. 그 여자가 뭔가 행동에도 거침이 없고 어떻게 보면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잭은 크게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계속 길을 가요. 그래서 결국 그 용접공한테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 여자는 돌아가는 길에 또 태워달라고 징징댑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 차에 타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왕 도와준 김에 자기 좀 갈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잭이 그냥 알겠다고 수긍을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사고가 났던 그 현장으로 가게 돼요. 갔는데 그 용접했던 잭이 다시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용접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잭은 화가 나서 나 이제 가겠다. 더 이상 못 도와주고 나 이제 가겠습니다 이러고 차에 타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다짜고짜 이대로는 못 간다고, 자기 여기다 이렇게 두고 가는 건 범죄나 마찬가지라고, 한 번 더 도와줘야 된다고 막 강변을 하면서 대답 듣지도 않고 그냥 지가 먼저 차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잭은 진짜 재수 온 붙었네 하면서 운전해서 다시 용접공한테 가요. 그래도 참 여기까지는 착한 친구죠. 근데 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번에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살살 야 너 연쇄살인마 아니야? 나 이거 무서워해야 되는 건가? 혹시 나 죽일 거면 말하고 죽여라. 그리고 나 죽였을 때 저기다 나 묻으면 되겠네. 근데 좀 깊게 묻어줘야 돼. 왜? 여우들이 나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시건방진 태도를 보였다면 이번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연쇄살인마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신은 쫄보니까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마자 잭을 들어서 그 여자의 얼굴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아주 후련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 보면서 느꼈던 게 아마도 이게 아무래도 잭이 지금 그 버지라는 인물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라는 건 원래 사실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상식적으로 조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함이 정도를 지나쳤다. 그것도 그런 외딴 산길 같은 데서 사실 상대방이 성인 남자가 아니고 뭐 개든 애기든 뭐 사실 그 장소에선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잭이 자기의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비춰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비단 이 여자뿐만이 아니고 잭이 해주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같이 다 피해자들이 약간 결핍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오만함 아니면 무례함, 그리고 또 다른 여자는 완전히 멍청하고 수동적이고, 그런 식으로 잭이 바라본 여자라는 생명체에 대한 그런 생각, 사고를 약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은 그 여자의 시체를 챙겨서 자기의 냉동 창고로 가게 돼요. 이 냉동 창고 안에는 열리지 않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창고를 처음 인수 받았을 때부터 아무리 노력하고 시도해도 열리지 않는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을 제외하고는 약간 피자 박스 같은 거 놓여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시체를 처리하고 보관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였어요. 거기에 가서 첫 번째로 죽인 무례한 여자의 시체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기 두 번째 살인은 영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잭이 굉장히 엉성하거든요. 굉장히 서툴러요. 가서 어떤 한 과부를 타겟으로 잡고 그 과부를 살해하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경찰인 척을 해요. 근데 막 횡설수설을 합니다. 계속 안녕하세요, 저 경찰인데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근데 그 사람이 배지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배지는 제가 지금 세공사한테 맡겼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승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횡설수설을 막 합니다. 그 여자는 더 믿기지 않는 거죠, 잭의 그런 말들이. 그래서 뭐 안 들어보내줘요, 집을. 근데 잭은 거기서 안 들어보내주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렇지, 바로 이게 내가 원하는 반응이었어. 당신은 이 도시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들어가도 되죠? 하면 또 아니요, 배지 보여주세요. 이러면 역시 최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잭이 안에 있는 무슨 액자 같은 걸 보고 자기는 그 남편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런 보험사에서 나왔는데 연금을 좀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들여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짓말처럼 아우 그러셨군요,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줍니다. 여기서도 저는 약간 그런 뭐랄까 편견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찰도 그렇게 안 들여보내주던 사람이 갑자기 나 보험사에서 나왔는데 보험금 늘려줄 테니까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믿고 그냥 집안에 들여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 그냥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첫 번째 무례한 여자처럼 약간 속물적이고 멍청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 과부를 살해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또 재밌는데, 이 잭은 강박증하고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딱 처리해가지고 차로 왔는데 시동을 켜려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카페트 밑에 내가 피를 안 닦았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막 뛰어 올라갑니다. 카페트 들어서 피도 안 묻어 있는데 그거를 다 다시 닦고 소독하고 벽 닦고 막 먼지 불고 막 대청소를 해줘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액자 같은데 피가 묻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또 막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서 액자 다 닦고 뭐 조각상도 닦고 뭐 벽면 다 그냥 소독하고 완전 청소 업체로 치면 최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청소를 맡기고 싶은데 그 정도로 아주 청결함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청소하고 또 내려가서 시동 걸라 그러는데 또 생각나고 그래서 낮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한밤이 될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청소하고 또 차에 왔다가 또 생각나서 또 올라가서 또 딴 데 청소하고, 그래서 완전 집을 아예 새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모르는 차가 외딴 곳에 서 있으니까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얘가 청소하고 있는데 윙윙윙윙윙 소리가 나는데 얘는 그래도 막 도망가지도 못하고 막 청소하기 바빠요. 막 이미 뭐 그 시체 치우고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뒷전이고 청소에만 목매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맞닥뜨리기 바로 전에 어떻게 시체를 잘 숨겨가지고 위기를 넘겨요.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시체를 차에다 매달아 놓고 그것도 까먹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살인 장소에서부터 자기 아지트까지,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자기 아지트까지 그 죽인 사람의 시체를 매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잡아달라고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건 현장부터 피해자를 매달고 자기 아지트까지 왔으면 그 시체에서 나온 피가 자국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완전히 뭐 망한 거죠, 살인마로서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던 찰나에 하늘에서 비가 막 오게 돼요. 폭우가 오면서 그
잭이 실수했던 그 피의 길,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자기 아지트까지 이어지는 그 피의 길이 결국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잭은 하늘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두 번째 살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어서 살인을 설명하게 돼요. 근데 이 잭이 처음에 그렇게 자기 충동에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지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서툰 모습으로 강박증과 결벽증 때문에 애먹으면서 살인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능숙해지고 체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비단 살인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무언가 거기서 자신의 그 숨겨왔던 그 예술성 있잖아요. 창작 욕구, 건축가가 되고 싶었던 그런 욕구, 그거를 이제 살인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어떤 매춘부를 죽이고 나서 그 매춘부의 시체를 냉동고에서 얼려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리고 그걸 힘들게 다시 살인사건 장소로 옮긴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로피들을 챙겨요. 또 그 이후에는 어떤 한 가족을 몰살하게 되는데 어떤 한 여자를 꼬셔요. 그래서 자기가 재혼할 것처럼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를 꼬셔서 다 같이 피크닉을 나갑니다. 그래서 사냥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되게 친절하게 사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가족을 총으로 다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로 무언가 액자에 담긴 그림 같은 걸 또 만들어서 조각상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의 가슴을 도려내서 한쪽은 자기 지갑으로 사용하고 한쪽은 경찰차 앞에 붙여두고 막 그런 엽기적인 행각도 합니다. 그렇게 잭은 건축으로 풀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그 창작 욕구를 살인으로 계속 풀게 돼요. 잭은 그 과정에서 계속 집을 지으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중도 포기를 해요. 처음에 뭐 나무로 이렇게 짓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밀어버리고, 벽돌로 쌓아서 짓다가 이것도 아니야 해서 또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건축가의 꿈은 이미 좌절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시도해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건 이미 뒷전이고 살인으로 그런 자신의 창작 욕구를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자기가 평소에 꿈꾸던 처형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명의 사람을 일렬로 이렇게 쭉 포개놓고 머리가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겹치게 포개놔요. 그리고 단 한 발의 총알로 그 여러 명의 사람의 머리를 한 번에 관통해서 죽이는 거죠. 그런 처형 방법을 꿈꾸고 있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여러 명을 납치해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일렬로 한 명 한 명 다 묶어놓고 이렇게 총을 딱 쏘려고 해요. 근데 그 잡혀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잭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거 뭔지 알겠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총알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 풀메탈 자켓이라는 강화된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건 그냥 일반 사냥용 총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다 뚫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잭이 화가 나서 총알을 바꾸러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알을 바꾸러 나갔던 잭은 밖에서 또 많은 일이 생겨요. 그 총알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다가 결국 밖에서 자기의 친구도 죽이고 경찰관도 죽이고, 결국 그 풀메탈 자켓이라는 총알을 하나 얻어서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도 자기가 죽인 경찰차를 타고 돌아와요. 사이렌도 킨 채로. 그러니까 이미 뭐 뒤가 없는 거죠. 얘는 이번 살인만 끝내면 뭐 죽겠다는 생각인 건지 뒤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이 살인을 완성하고 싶은 그런 욕심만 보여요. 그래서 걔가 와서 이제 그 풀메탈 자켓 총알을 딱 넣고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공간이 냉동창고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코프가 각이 안 나와서 어떡하지 하고 막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때 마침 잭의 눈에 들어온 게 항상 열리지 않던 그 냉동실의 뒷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 같이 약간 파이프를 하나 가져가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툭 했더니 팍 열려버립니다. 여태까지는 진짜 무슨 가진 수를 다 써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갑자기 이 순간에 열린 거예요. 근데 잭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놀라거나 의아해하지도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각을 잡고 이제 발사하기 직전까지 옵니다. 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불러요. 어이 잭 하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잭이 봤더니 어떤 한 노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버지라고 그 사람이 소개를 해요. 여태까지 매 챕터 잭하고 그 살인에 대해서 엄청난 논평을 했던 그 의문의 남자가 버지였거든요. 그 남자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지는 잭의 살인을 크게 뭐 말리지도 아니면 부추기지도 않고 그냥 무심히 쳐다봅니다. 잭을. 또 잭도 그 버지가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 있었는지 혹은 그 사람이 뭐 원하는 게 뭔지 뭐 그런 걸 딱히 궁금해하지도 않고 자기의 살인을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이미 바깥에는 경찰들이 그 사이렌 소리 때문에 다 몰려 들어와서 이 냉동 창고를 부시고 있었어요. 여기 침입하려고. 그래서 빨리 잭은 살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발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버지가 와서 잭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엔 너한테는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이 뭐였지? 집을 짓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이 살인을 한다고 만족스러울까? 네가 과연? 내 생각엔 너는 못 이뤘던 네 꿈을 마저 이루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게 곰곰이 생각했는데 난 집 짓는 게 꿈인데 여기서 어떻게 짓냐 했더니 버지가 너한테는 너만의 재료가 있잖아. 지금 한번 시도해봐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잭은 자기가 여태까지 죽였던 수많은 시체들,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 시체들로 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잭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시체로 아주 기괴한 시체의 집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버지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마침 그 찰나에 경찰들이 이제 거의 다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구멍도 뚫어서 이제 경찰들 눈에 잭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에다 막 총알을 쏩니다. 근데 잭은 그 총알을 피해서 버지를 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시체의 집으로. 그랬더니 거기에는 동그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어요. 밑으로. 그 밑에서 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잭 일로 와, 내려와, 나랑 같이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잭은 그 구멍 밑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 구멍 밑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는 물이 찰랑찰랑 잠긴 동굴 같은 데예요. 거기를 이제 버지랑 잭이 물살을 헤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진짜 뭐 산 넘고 물 넘고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동굴 안에 그 물을 헤엄치고 막 밑으로 잠수했다가 나와서 뭐 산 오르고 암벽을 타고 그렇게 막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곳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버지가 잭을 데리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내려가는 과정에 잠깐 천국으로 보이는 곳도 나와요. 그건 잭의 어린 시절을 투영한 그런 장소인데 굉장히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별을 이렇게 베는 장면이 나오고 그걸 보던 잭은 눈물을 흘립니다. 뭔가 반성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리움의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뭐 잭은 너무 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천국으로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잭과 버지는 지옥 가장 깊은 곳,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갔더니 거긴 다리가 끊겨 있고 밑으로는 끝없는 용암 절벽이 있어요. 거기까지 잭을 데리고 간 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네가 올 때는 아니고 너는 몇 층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는 정말 끔찍한 사람들만 오는 곳인데 그래도 한번 인생에 한 번이니까 그래 구경시켜 주려고 왔어 하고 굉장히 가이드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버지가. 그랬더니 잭이 그 끊어진 다리를 보고 버지한테 물어봐요. 이 다리 건너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버지가 이 다리 너머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옥을 나가는 문이 있다. 근데 이 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돼서 뭐 이걸 건너서 넘어간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잭이 그러면은 혹시 이 암벽을 통해서 건너서 가도 상관은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버지가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추천하지 않는다. 그냥 나랑 같이 네가 가야 할 저 위에 있는 지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오만한 잭은 그 버지의 권유를 사양합니다. 사양하고 작별 인사를 해요. 그리고 암벽을 통해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버지도 잭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사라져요. 그렇게 절벽을 기어서 건너던 잭은 한 중반쯤 다다랐을 때 여태까지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힘이 빠져서 지옥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잭이 카메라에 비추면서 영화가 끝나게 돼요. 그럼 이제부터 후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살인마 잭의 집은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작품입니다. 제가 뭐 감독 이름도 잘 못 외우고 배우 이름 못 외우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라스 폰트리에는 알거든요. 워낙에 유명한 감독이죠. 뭐 도그빌, 인포매니아, 멜랑콜리아, 뭐 안티크라이스트, 뭐 유명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 감독이잖아요. 다루고 있는 주제도 명확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저도 이 감독의 작품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봤거든요. 뭐 도그빌, 안티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멜랑콜리아, 뭐 그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살인마 잭의 집까지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감독 작품이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멜랑콜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던 거의 모든 작품 중에서 엔딩으로 거의 최고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엔딩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미장센, 그리고 영상미, 그리고 엔딩씬까지 갖고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도그빌 같은 경우도 그 연극 무대를 세트로 이렇게 활용했잖아요. 그런 표현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괴리감, 고립된 마을에 개방된 세트를 활용해서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주는 그 엔딩 장면의 그 카타르시스는 진짜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는 솔직히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괴랄한 작품이라 안티크라이스트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초반에 영상미나 뭐 이런 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각자 놓고 보면은 좋은 영화들이거든요 다. 근데 뭔가
저는 여운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슴에 와서 팍 꽂히는 그런 게 저한테는 조금 없더라고요. 이 사람 작품이. 분명히 촬영도 좋고 담고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연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울림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게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이지 뭐 그걸 분석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무언가 그런 울림이나 여운을 주려면 어느 정도 공감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랑 이 감독은 공감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이 살인마 재개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잭이 계속 그 버지한테 자기의 살인을 예술로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계속 감언이설을 하잖아요. 막 설득하려는 듯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아예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해요. 그런 예술에 대한 자기 철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살인으로 치환하면서 뭐 살인을 와인에 빗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유법들을 쓰면서 약간 꼬시려고 드는 수작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 잭이 결국에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감독이 관객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을 시켜놓고 잭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관객한테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저는 잭한테 단 한순간도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이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공감이 안 가는 캐릭터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았던 점은 마지막에 뭐 지옥을 시각화한 그런 연출이나 영상미 이런 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저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그 돌이킬 수 없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든 인물들한테 물론 그 강간범 말고요. 그 강간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약간 공감할 여지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공감 때문에 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행복하고 더 파이팅해서 잘 살아봐야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뭐 폭력은 진짜 나쁜 거구나. 난 폭력을 사용하지도 당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사람은 살면서 항상 돌이키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감독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비록 끔찍한 영화였지만 저한테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라스 폰 트리에의 살인마 재개집은 저한테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영화의 주인공인 이 잭은 굉장한 나르시시즘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전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집이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잭은 건축가가 꿈이었잖아요. 사실 저는 건축가는 그냥 뭔가 표면적인 보여지는 것 뿐이지 사실상 잭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무언가는 굉장히 특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보는 내내 잭은 집을 만드는 걸 실패를 하잖아요. 계속 만들다가 중간에 무너뜨리고 만들다 중간에 무너뜨리고 아무리 해도 특별한 집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왜냐면 잭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예술가가 아니에요. 얘는 범부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재료 탓을 하거든요. 이게 재료가 나무라 이게 돌이라 이게 재료가 특별하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집이 나오지 않는다고 계속 한탄을 하면서 집을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살인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예술가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무언가 특별한 예술 작품들은 특별한 걸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작곡이 너무 좋아서 계속 곡을 만들다 보니까 특별한 곡이 나오는 거고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것저것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그림이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안에 다 고충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좋은 거, 더 특별한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 근간 베이스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좋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잭은 집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걸 즐거워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무언가 특별한 걸 만들고만 싶어 하지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저는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만 목을 매는 거죠. 이런 지점들이
아무래도 이 잭은 그냥 예술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특별해질 수 있는 그냥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던 그런 범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가 살해한 사람들의 시체를 그 재료로 사용해서 인류 역사상 아마 최초로 있을 법한 시체로 만들어진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해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수건을 달성했다는 듯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데 예술적으로 뭐 잘 포장된 것 같지만 그냥 솔직히 말장난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왜냐면 뭐 제게 시선에선 그게 굉장히 예술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시체 덤이었어요 제 눈에는. 근데 이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한테 공감 가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야 그게 예술인 거지 자기만 좋다고 그게 예술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냥 소위 뭐 얘기하는 방구석에서 혼자 스스로 위로하는 뭐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잭은 무언가 특별한 걸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결국에 그냥 시체로 만들어진 그냥 더미일 뿐인 거예요. 그럼 뭐 아무도 안 쓴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집이 특별한 집이라면 아무도 안 쓸 만한 재료는 너무 많잖아요. 뭐 뭐든 동물의 시체가 될 수도 있고 똥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아령으로 집을 지어도 그건 세상에 없는 집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특별한 건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말장난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잭의 그 예술관이. 근데 이 잭의 예술관은 사실 감독의 예술관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제가 이런 걸 약간 공감 못하다 보니까 이 감독의 작품이 저한테는 조금 안 와닿는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살인마 잭의 집은 사실 리뷰를 안 하려고 했어요. 크게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리뷰할 걸 찾아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리뷰를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뭐 봤던 작품이니까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살인마 잭의 집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